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상도입니다. 그 순간 영자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왼쪽 광대뼈 아래 작은 흉터,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습관, 턱 밑에 까만 점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 김성호가 박상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도의 눈도 0.5초 정도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영자를 알아본 것 같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상도입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공감이 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연립주택 골목길에는 새벽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70살 김영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손두부를 만들어 시장에 납품하러 갑니다. IMF 외환위기 때 남편이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뒤로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새벽을 알리면 영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바로 일어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딸 수진이 결혼할 때까지는 꼿꼿이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남편 김성호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올리는 것입니다. 액자 속 남편의 모습은 여전히 젊고 다정합니다. 왼쪽 광대뼈 아래 작은 흉터,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던 습관, 턱 밑에 까만 점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보, 오늘도 수진이 잘 부탁해.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영자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25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해왔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새벽의 적막감입니다. 콩을 불리고 맷돌에 갈아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이제 몸에 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 시간이면 남편이 그리워집니다. 두부를 만들면서 영자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24살에 시집와서 35세 과부가 됐지만 딸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중소제조업체가 외환위기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실업자가 된 남편은 탄광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지. 영자는 두부를 자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돈도 수진이의 학비와 생활비로 다 써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지금처럼 떳떳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아낀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수진이 일어나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이십니다. 34살 딸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일하는 수진은 정직하고 따뜻한 성품이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수진아, 너는 엄마 걱정 말고 내일만 생각해. 아이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영자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딸의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영자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과 혼자 남게 될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교차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딸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모녀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나눕니다. 엄마, 요즘 우리 반에 새로운 아이가 있어요. 처음엔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자는 딸의 성실함을 새삼 느낍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돌아가신 남편을 닮았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영자는 같은 시간에 나가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영자 씨,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옆집 할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서로 격려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웃들의 모습에서 영자는 위안을 얻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장으로 가는 동안 영자는 차창 밖을 바라봅니다. 높은 아파트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한 서울의 모습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느낍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동네는 지금보다 훨씬 소박했는데 이제는 재개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두부를 납품하는 동안 영자는 단골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자 씨 두부는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다른 두부는 안 찾고 영자 씨 두부만 찾는다니까요. 두부가게 사장님의 칭찬에 영자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25년 동안 한 길만 걸어온 보람이 있습니다.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자는 아파트 공사장 앞을 지납니다. 높다란 크레인과 분주한 작업자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남편을 떠올립니다. 탄광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남편, 그때 영자의 나이는 겨우 35이었습니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수진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자는 잠시 쉽니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에서 장을 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영자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봄이 되면 모녀는 꼭두 새벽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상견례 예절을 검색하곤 했습니다. 물론 수진에게 아직 구체적인 결혼 상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엄마, 인사말은 귀대기 맞습니다. 괜히 사돈댁 먼저 쓰면 격식이 어긋난답니다. 수진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 마음이 먼저지. 영자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딸의 꼼꼼한 성격이 기특합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딸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남편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남편, 그런 아버지를 닮은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모녀는 함께 저녁 준비를 합니다. 엄마, 오늘 우리 반 민수가 처음으로 혼자 신발끈을 묶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수지는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의 작은 성장도 놓치지 않고 기뻐합니다. 그래, 참 잘했네. 너 같은 선생님을 만난 그 아이가 복이 많다. 영자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해합니다. 수진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영자는 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평생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과 달리 딸에게는 더 넓은 세상과 더 많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자신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밤이 되면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 정말 잘 자랐지? 당신이 보고 싶어 할 만큼 예쁘고 착하게 컸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25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 차가운 시신과 마주했던 순간, 그리고 혼자 딸을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수진이가 건강하게 자란 것이 가장 큰 위안입니다. 영자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고 딸이 출근하는 모습을 배웅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이어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버텨내는 것이 영자의 소원입니다. 몇 달 뒤 수진에게 드디어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동료 교사의 소개로 만난 박민재라는 남자와 진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36살의 민재는 시내 한 중견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수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특수교육교사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 볼이 붉어진 채로 민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영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25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양가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고 수지는 설레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민재 오빠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영자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이 두부 장사를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 상대방 부모님께 실망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변변치 못해서 민재 씨 부모님께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엄마, 무슨 소리세요?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 어떻게 변변치 못하다고 그러세요? 민재 오빠도 엄마를 정말 뵙고 싶어 해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종로에 있는 한정식집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재 쪽에서 예약을 해주었는데 꽤 격식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영자는 며칠 전부터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모든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골라주었습니다. 엄마, 이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너무 예쁘세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자는 새삼세월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옷을 입을 기회가 없었는데 딸 결혼 때문에 이렇게 차려입게 되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영자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수진이 상견례예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사돈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종로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영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진 방에는 이미 민재와 그의 어머니 최미경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58살의 미경은 단아한 인상에 품격 있는 옷차림으로 영자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자입니다. 영자가 정중히 인사를 드리자 미경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김 여사님 반갑습니다. 최미경입니다. 수진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따님을 두셨네요. 민재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민재입니다. 수진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민재의 정중한 인사에 영자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딸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으로 민재의 아버지 박상도가 들어왔습니다. 70살의 상도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상도입니다. 그 순간 영자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왼쪽 광대뼈 아래 작은 흉터,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습관, 턱 밑에 까만 점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 김성호가 박상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도의 눈도 0.5초 정도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영자를 알아본 것 같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상도입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영자는 가까스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영자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장례도 치렀고 시신도 확인했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걸까요? 영자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지만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의례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영자의 귀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수진과 민재가 나누는 대화도 미경과의 이야기도 모두 멀게만 들렸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상도가 잠깐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본 박상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죽은 남편 김성우와 똑같은 얼굴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혹시 자신이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2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잘못 볼 리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 친구 오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자는 영자와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친구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춘자야, 혹시 25년 전에 우리 성호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연락처 알고 있어?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무슨 일 있어? 춘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서 그냥 궁금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득 궁금해져서 그래. 춘자의 도움으로 영자는 남편의 동료였던 노길수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길수는 성우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가 외환위기 때 함께 실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길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수 씨, 저 김영자입니다. 성우 아내였던. 아, 형수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노길수는 반가워하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영자는 시내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노길수와 만났습니다. 노길수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이는 잘 크고 있어요?
노길수가 안부를 물으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잘 자랐어요. 이번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영자가 대답하자 노길수는 기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성우 형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노길수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길수 씨, 혹시 그때 성우가 돌아가셨을 때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노길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형수님,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힘든 기억 다시 떠올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꼭 알아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영자의 간절한 부탁에 노길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 일이 좀 이상했어요. 탄광 사고가 났는데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거든요. 영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니에요, 형수님. 성우 형 맞아요. 형 왼손에 있던 산재 수술 흉터로 확인했으니까요. 다만, 노길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예요? 영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노길수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환위기에 공장이 문 닫고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어요. 성우 형도 빚이 많았는데 사고 나기 며칠 전에 형이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요? 살려고 한다고. 무슨 일이든 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노길수의 말에 영자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혹시 남편이 죽음을 가장하고 도망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오래된 서랍을 뒤져 남편의 유품들을 꺼냈습니다. 의료 기록이 들어있는 봉투와 가족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남편 왼손 손목에 있던 산재 수술 흉터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본 박상도의 손에도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놀라지 마.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민재 씨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같아. 영자의 말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는 2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엄마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너무 똑같아. 얼굴뿐만 아니라 왼손 흉터까지 똑같더라. 영자가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민재 오빠랑 저는 아직 몰라. 혈연인지 계부인지 확인해야 해. 영자는 민재에게도 조심스럽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민재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아버지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비슷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10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거든요. 엄마 말로는 재혼이라고 했는데 제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사진도 없고 얘기도 안 해주셨어요. 영자는 민재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박상도의 혼인신고일이 남편 김성호의 사망신고 다음 해였습니다. 생년월일과 신체적 특징도 남편과 일치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희 아버지가 수진 선생님 친아버지일까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어요.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영자는 며칠 동안 박상도의 일정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습관대로 매주 수요일 남대문 시계 수리점에 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도가 마신 커피컵을 몰래 챙겨왔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 살아있다면 왜 자신과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을까요? 그리고 수진과 민재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영자는 민재의 협조를 받아 몰래 확보한 박상도의 DNA 샘플을 합법적인 감정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영자에게는 그 시간이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기도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이 오래 숨겨지지 않는 법입니다. 영자가 노길수를 만나고 박상도의 뒤를 밟는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반장 김 씨가 시장에서 영자 씨가 사돈이 사실 전 남편이라며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동네 슈퍼에서는 김영자 씨 딸이 아버지랑 결혼할 뻔했다는 말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두부를 납품하러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시선을 피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미경도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영자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미경은 영자와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경의 표정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우리 집안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신다고 들었는데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영자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을 낸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진실이요? 무슨 진실 말씀이세요? 미경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박상도 씨가 제 남편 김성우와 너무 닮았어요. 2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과 똑같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 가족을 괴롭히시는 건가요? 우리 남편은 박상도입니다. 26년 전부터 제 남편이었고 민재의 아버지예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민재 씨의 친아버지는 누구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경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런 사생활까지 캐묻으실 권리가 있으신가요? 우리 민재 앞길을 모래성으로 만들 생각 없으시죠?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세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고 누군가는 홀로 살았어요. 묻을 일이 있고 꺼낼 일이 있죠. 영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미경은 위협적인 말투로 경고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결혼은 무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이 이런 소문에 휘말릴 수는 없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영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수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제가 근친혼을 하려 한다고 신고를 했대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정말 창피했어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아. 영자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어머니를 원망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을 벌이세요? 저 정말 민재 오빠랑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날 오후 영자에게 법원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박상도였고 혐의는 명예훼손과 협박이었습니다.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법정에 서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박상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아니, 김 여사님.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 혼사도 끝나고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예요. 상도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내가 망가져도 진실은 살아야 해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오랫동안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요? 다음 날 노길수가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나타난 노길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도 공범이었어요. 25년 전 사채업자와 성우 형이 짜고 실종을 연출했어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보험금을 타내서 빚을 갚기로 했어요. 그 대가로 성우 형은 박상도라는 새 이름을 얻고 최미경과 결혼했어요. 저도 돈을 받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노길수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서와 보험사, 구청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일이라 대부분의 기록이 소실되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기억하지 못했고 당시 보험사 직원들도 대부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점점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민재 오빠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수진의 눈물을 보며 영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밤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덮어두는 것이 나을까요? 하지만 25년 동안 혼자 살아온 세월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네 소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김영자가 미쳐서 멀쩡한 사람을 죽은 남편이라고 우긴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영자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수진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상도와 25년 전 김성호의 의료 기록을 비교한 결과 일치 가능성이 98%였습니다. 반면 민재와 박상도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영자는 즉시 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재 씨, 결과가 나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카페에서 만난 민재는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가 수진 선생님의 친아버지였군요. 그럼 저는 당신과 수진이는 혈연이 아니에요. 박상도 씨가 당신의 계부였던 거죠. 영자의 말에 민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왜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최미경을 압박했습니다. 엄마, 왜 저를 속였어요?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민재야, 내가 5살 때 내 친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 홀몸으로 너를 키우다가 상도를 만났지. 그는 과거를 말하지 않았어. 다만 널 친아들처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어.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네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계신 거죠. 민재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는 영자를 찾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거짓을 끝내고 싶어요. 민재의 결심에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한편 노길수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25년 전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김성호의 죽음을 가장하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저도 공범이었어요. 노길수의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사도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5년 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 확인 과정에서의 허점, 보험금 지급 과정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호적 담당 부서에서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성호의 사망신고와 박상도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위조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지만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영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니 복수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수진과 민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최미경은 결혼 준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런 꼴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파혼합시다. 미경의 선언에 수진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민재는 어머니와 맞섰습니다. 엄마, 사실 확인이 먼저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가려고 해요? 저는 수진 선생님과 결혼할 거예요. 민재의 단호한 태도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영잔의 딸이 아버지와 결혼할 뻔했다더라. 박상도가 진짜 김성호였다더라는 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영자는 시장에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상도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영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협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영자야, 이제 그만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내가 사과하면 되는 거야?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25년 동안 혼자 수진이를 키운 세월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왜 저와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았는지 말해주세요. 영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살려고 그랬어.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서 맞아 죽을 뻔했다고. 내가 이해 못하겠어? 상도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저와 수진이도 살아야 했어요. 왜 혼자만 살려고 했어요? 가족이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야죠. 영자의 말에 상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학교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수군거리고 학부모들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소문이 사실이에요? 라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어요. 이제 그만 포기해요. 민재 오빠와도 헤어질 거예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딸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수진과 민재의 미래도 불안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박상도를 참고인으로 불러갔습니다. 노길수의 자백과 각종 증거들이 쌓이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상도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 수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5년 전 탄광 사고는 실제로 일어났지만 김성호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미상의 다른 사람이었고 성호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죽음을 가장했던 것입니다. 노길수의 추가 증언에 따르면 성호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형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가족까지 위협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척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영자는 이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와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도 똑같이 힘들었는데 왜 혼자만 도망갔어요? 영자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상도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저는 박상도입니다. 김성호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쌓여가면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25년 전 탄광 사고 당시 상도가 입원했던 병원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그는 가명을 사용했지만 치료받은 상처 부위와 현재 박상도의 흉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보험사 내부 조사에서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담당자와 사채업자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진과 민재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최미경은 아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재야, 이런 복잡한 가정과 인연을 맺으면 안 돼.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하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수진 선생님을 사랑해요. 이 모든 일이 저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민재의 확고한 의지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집스러울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학교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런 복잡한 집안 출신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는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수진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겠어요. 교장의 말에 수진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가 너무 심하게 나간 것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25년이나 지난 일인데 왜 굳이 파헤치느냐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두부를 납품할 때도 예전과 달리 냉랭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영자 씨, 요즘 너무 시끄럽게 사시는 것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점점 고립되어 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상도가 영자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25년이 지났잖아.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저와 수진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남편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사채업자들이 너와 수진이까지 위협했어. 내가 죽은 척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상도의 변명에 영자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매일 당신 그리워하며 혼자 딸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당신은 새 여자와 행복하게 살면서 저희 생각은 해봤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도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영자와 수진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어린 수진을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미경이와 민재도 있고 모든 걸 뒤엎을 수는 없어. 상도의 말에 영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뒤엎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진실은 인정해야죠. 그리고 수진이와 민재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어요. 영자의 간절한 부탁에 상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최미경이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것입니다. 26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모든 것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지쳐갔습니다. 수진 선생님, 미안해요. 당분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민재의 말에 수진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요? 밤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기도하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가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김 여사님,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박상도 씨의 보험 사기가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자는 허탈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고생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영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재가 영자를 찾아와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시 상견례를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정식으로 양가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민재 씨,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미경 씨도 병원에 계시고. 하지만 민재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꼭 하고 싶어요. 모든 걸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최미경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6년을 속고 살았다니. 하지만 민재는 제 아들이에요.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박상도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 신문에서 25년 만에 밝혀진 보험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상도는 영자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했어. 모든 걸 인정할게. 대신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자.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사과였지만 이제 와서 받은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수진과 민재를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왜 저희를 버렸는지,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는지 모든 걸 말해주세요. 영자의 요구에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예식홀이 예약되었습니다. 이번 상견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만남이었습니다. 영자는 며칠 전부터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상견례 당일 예식홀에는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영자와 수진 그리고 박상도와 최미경, 민재까지.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가져온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종선고 결정문, 사망신고서, 박상도의 재혼신고서, 의료기록 감정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사채계약서 사본까지 25년의 진실이 담긴 증거들이었습니다. 박상도 씨, 아니 김성호 씨, 이 서류들을 보시겠어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와 혈연이 아니셨네요. 그래도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상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미경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속은 피해자였겠지만 그 거짓 위에서 산 죄는 있어요. 김 여사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의 사과에 영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도의 자백이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우연히 녹음되었던 그의 혼잣말과 노길수와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안 죽었어. 살려고 그랬다고. 라는 상도의 목소리가 예식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상도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문으로 향하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래, 나 김성호다. 상도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끌려가서 맞아 죽느니 내가 택한 거야. 너와 애한테는 미안했어. 하지만 난 다시 살고 싶었어. 영자도 수진도 민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남편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왜 혼자만 살려고 했어요? 가족이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야죠.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수진이도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상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매일 너희 생각했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맞나요? 수진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상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알겠어. 민재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믿고 자랐는데, 하지만 지금도 아버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예식홀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사기와 공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상도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도는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해야 했습니다. 김성호 씨,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경찰의 말에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기 전에 영자와 수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이제라도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예시콜이 조용해진 후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해보자. 수진도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재와 최미경도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구로구의 연립집에는 예전과는 다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남편 김성호의 위패를 조용히 내렸습니다. 25년 동안 모셔온 영정이었지만 이제는 진짜로 과거와 작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떠나는구나. 나도 내 삶을 살아볼게. 영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위패를 정리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상도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형사처벌은 가벼웠지만 사회적 비난과 정신적 고통은 컸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의원 면직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결혼식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이 천천히 가겠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이제 나도 엄마처럼 강해질게. 도망치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갈게. 수진도 어머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최미경은 영자를 찾아와 깊이 사과했습니다. 저도 속은 피해자였겠지만 그 거짓 위에서 산 죄는 제가 갚겠습니다. 민재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자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다들 겨우겨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서로 원망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잘해봅시다.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의 용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아. 거짓말하고 사는 건 잘못된 거지. 시장에서도 예전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가 돌아왔습니다. 영자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단골 상인들의 격려에 영자는 감사했습니다. 박상도는 영자를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많이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지난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는 할게요. 미워하며 사는 것도 힘드니까요. 영자의 말에 상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에게도 사과하고 싶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상도의 물음에 영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원한다면 만나보세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세요. 수진은 고민 끝에 아버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25년 만에 부녀 상봉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힘들었어요. 왜 저를 두고 갔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 상도도 울먹였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수진의 말에 상도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용서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재와 수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가족관계였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한 관계였기에 더 단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상처받은 가족들이지만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의 말에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다시 햇살이 번졌습니다. 영자는 새벽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외롭다고 느끼던 길이 오늘은 이상하게 덜 추웠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마주하고도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 내가 우리 애들한테 남길 건 미움이 아니라 용기야. 영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작은 사진관에서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진과 민재, 가운데는 영자와 최미경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실한 미소였습니다. 누군가 사소한 농담을 던지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제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용기를 내주셔서 저도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장사도 계속하겠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영자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밝았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로구의 낡은 연립주택이지만 이곳에서 딸을 키우고 진실을 찾아낸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나갈 것입니다. 멀리서 수진과 민재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